일본을 여행한 후 이제 막 인천공항에 도착한 캐나다 여대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녀 주변으로 모여들자 일본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생각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일본과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에 당황한 눈빛을 보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이사벨라라고 해요. 저희 가족은 부업으로 캐나다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보살펴주는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민지는 저희 집에 들어온 세 번째 유학생이었어요. 민지는 저보다 3살 어린 중학교 2학년이었죠. 저는 민지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외국으로 공부하러 온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면 그 나이에 엄마 아빠를 떠나 혼자 외국에 공부하러 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곧 민지는 저희 집의 둘째 딸이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민지를 사랑했죠. 특히 저와는 둘도 없는 자매가 되었어요. 엄마는 민지 엄마에게도 연락을 자주 하셨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머나먼 타국으로 보낸 민지 엄마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렇게 저희와 민지의 가족은 끈끈한 사이가 되었죠. 민지는 캐나다에서도 학교 생활을 잘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겨울방학,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지 꼭 3년 만에 민지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민지 부모님은 그동안 민지를 잘 보살펴 주어 감사하다며 저를 한국에 초대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한국 초대에 어찌나 신이 나던지요. 엄마와 아빠는 저의 한국 여행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저와 민지는 함께 한국에 갈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때 제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 바로 옆이 일본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일본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본의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만화도 사랑하고 귀여운 일본어와 정갈하고 깔끔한 일식도 좋아해요. 닌자나 사무라이 같은 이미지도 흥미롭고요. 그래서 저는 민지에게 살짝 물어봤죠. 우리 한국 들어갈 때 일본 잠깐 들렀다 가면 어때? 민지는 자신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다며 저와 함께 가면 너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아이 2명만 일본에 가겠다고 하자 특히 민지 부모님이 난처해 하셨어요. 하지만 일본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나라인데다 대학생인 제가 민지와 같이 간다고 말씀드리니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저와 민지는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저희들은 설레이며 입국 심사장으로 갔죠. 심사장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겨울에 일본이 좋은 여행지라고 하더니 정말 관광객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줄은 줄어들지 않고 제 뒤로 대기 인원만 늘어났어요.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진 저는 근처를 지나가던 공항 직원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일본 직원은 아주 짧게 컴퓨터 에러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직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전산 오류가 나서 심사를 못하는 것 같았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안내해주면 좋을 텐데 일본 공항의 대처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전산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지 3시간이 지나도 제 차례가 오지 않았어요. 4시간이 지나서야 제 차례가 되었고 간신히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저희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요. 일본에서 계획했던 첫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바로 숙소에 갔어요. 일본 문화를 동경했던 저는 일본 전통 가옥을 개조한 숙소를 예약했어요. 숙소의 외관은 무척 작고 아기자기했어요. 침대 크기도 화장실도 엄청 작더라고요. 게다가 나무로 지은 집이라 그런지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신경 쓰였어요. 겨울이라 외풍도 심하고 애니메이션에만 보던 다다미를 사용했는데 하체는 덥고 상체는 추워서 감기 걸리기에 딱일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그대로 쓰러졌지요. 늦잠을 잔 저희는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핸드폰으로 근처 맛집을 검색했어요. 마침 호텔 근처에 구글 평점이 좋은 무할리필 야끼니쿠 집이 있더라고요. 야끼니쿠는 작은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고기라면 사죽을 못 쓰는 민지와 저는 기분 좋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QR을 찍으면 1시간 동안 무한으로 야끼니쿠를 먹을 수 있는 집이었어요. 무한으로 야끼니쿠를 먹다니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죠. 저희는 입구에서 QR을 찍고 음료수를 주문한 다음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은 비어 있었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15분 정도 되자 화로와 함께 제가 주문한 레모네이드 한 잔이 나왔어요. 함께 주문한 민지의 콜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시간은 계속 지났고 곧 고기와 민지의 콜라가 나왔어요. 젓가락은 계속 나오지 않았죠. 점원에게 젓가락을 부탁하고 한참 지나서야 젓가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고기를 굽는데 화로가 충분히 뜨겁지 않은지 고기가 잘 익지 않더라고요. 간신히 고기를 익혀 한 입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무한리 필집이 무슨 맛이 있겠어 하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저희는 나름 국을 평점이 높은 집이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 데다 화로불도 너무 약한 탓에 곧 이용시간이 종료되어 나와야 했죠. 뭔가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은 그렇게 늦게 가져다 주더니 계산은 어찌나 빨리 하는지 일부러 고기와 화로를 늦게 가져다 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첫 식사였어요. 식사 후에는 시부야 전망대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도쿄의 지하철은 무척 복잡하더군요. 노선표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죠.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은 저희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표를 사고 지하철에 탔어요. 민지와 저는 본격적인 일본 여행에 마음이 들떠 조잘조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곧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탈 때는 몰랐는데 일본의 지하철 안은 도서관처럼 조용하더라고요. 저희는 얼른 입을 닫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말소리도 허용되지 않는지는 몰랐어요. 인터넷을 봤을 땐 좋아 보였던 일본의 문화였는데 막상 제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자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빨리 지하철에서 내리고 싶었죠. 만일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신다면 절대 도쿄 지하철은 타지 마세요. 시부야 전망대에 올라 멋진 도쿄의 시내를 내려다보고 저희는 시내 관광을 나왔어요. 일본에서 사야 한다는 다양한 쇼핑 아이템도 둘러봤고 포장이 작고 귀여워 다 사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어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어서 현금으로만 쓰다 보니 환전한 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왜 일본 같은 선진국의 상점들이 신용카드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쇼핑을 하며 걷다 보니 시내 변두리 쪽으로 왔나 봐요. 일본은 깨끗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오래되고 방치된 낡은 건물들이 많이 보였어요. 거리에는 퀴퀴한 냄새도 났지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 얼른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부풀었던 제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민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저 각자 조용히 걷기만 했죠. 제가 이러려고 캐나다에서 일본까지 그 먼 길을 날아온 건가요? 일본에 온 것이 후회되었어요. 차라리 오지 않았다면 일본의 실체를 몰랐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일본 여행의 아쉬움을 한국에서 달랠 수 있길 바라면서요. 곧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민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자마자 와이파이를 연결하더니 부모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무료 와이파이로 전화를 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죠. 무료 와이파이는 굉장히 느려서 전화를 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것은 어렵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내친 김에 저도 인천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순식간에 문자 전송이 완료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을 보냈더니 사진도 금세 전송 완료되었어요. 인천공항 와이파이 이게 뭔가요? 아니 어쩜 이렇게 빠를 수 있죠? 심지어 캐나다의 LTE보다 인천공항 와이파이가 더 빠르더라니까요. 한국은 와이파이만 빠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모든 게 빠르게 느껴졌죠. 비행기에서 내린 한국인들은 앞다투어 빠른 걸음으로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저와 민지는 자연스럽게 뒤로 처졌죠. 민지에게 한국 사람들 걸음이 왜 이리 빠르냐고 물었더니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나도 캐나다 가기 전에는 그랬어. 저는 입국장으로 가는 도중 화장실에 들렀는데요.
마침 화장실 정리하시는 미화원분이 휴지통을 비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가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화장실 한편에 서 있었죠. 화장실 부스가 많아 시간이 좀 걸리겠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주머니 손이 어찌나 빠른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화장실 부스 8개의 휴지통을 비우고 휙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학교 미화원이었다면 최소 10분은 걸렸을걸요. 휴지통을 치우는 모습이 그렇게나 프로페셔널하게 보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 유전자가 있나 봐요. 나리타 공항에서 있었던 전산 문제는 다행히 인천공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리타 공항만큼이나 인천공항 입국 심사장에도 사람이 많았죠.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빨리빨리 나라였죠. 순식간에 그 많던 사람들이 입국장 너머로 사라졌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신속한 입국 심사에 입이 딱 벌어졌죠. 정말 모든 게 빠른 인천공항이었어요. 저는 민지에게 한국에 오니 정신이 쏙 빠질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민지는 제게 곧 익숙해질 거야라고 말하며 웃더군요. 입국장을 나가자 민지의 부모님과 민지의 동생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족 해외여행은 몇 번 가봤지만 입국장에 제 이름을 들고 누군가 서 있는 것은 처음이었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부모님을 만난 민지는 엄마 아빠를 껴안고 매달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이 같았어요. 제가 봐왔던 씩씩한 민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열심히 연습했던 한국어로 민지 부모님과 민지 동생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유창한 한국어에 모두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저의 센스 넘치는 한국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 민지 부모님이 예약해둔 밴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멋진 외관을 가진 고급 밴이었죠. 세계 최대 자동차 산업국답게 도로에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한국 차인 것 같았어요. 저희를 태우기 위해 서 있는 밴도 역시 현대차였죠. 현대차는 요즘 캐나다에서 가성비 차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정작 저희 가족은 한 번도 현대차를 타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고요? 저도 일본을 좋아하지만 사실 일본을 제일 좋아하는 분은 아빠거든요. 아빠가 사는 가전제품과 노트북 카메라는 모두 일본 제품이었고 차 역시 늘 토요타 차만 사셨거든요. 차에 올라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배 안은 마치 호텔 고급 로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거든요. 차의 바닥이 나무 소재로 되어 있었고 천연 가죽이 씌워진 리클라이너 좌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석과 승객 사이는 스마트 TV가 장착되어 있었고요. 아빠 차는 물론 제가 태어나서 타본 모든 차 중 단연 최고의 차였죠. 민지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한방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한국행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민지 엄마가 차려주신 맛있는 한식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창 밖을 보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서울시티 투어버스를 타기로 했는데 미끄러워진 도로로 버스 운행을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우리는 시티 투어버스를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어요. 캐나다의 겨울만큼이나 한국의 겨울도 추웠습니다. 밖은 영하 15도, 여전히 눈은 내렸죠. 만일 캐나다에서 이 기온에 이 정도 눈이라면 분명 도로는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 서울의 차도에는 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정말 신기했어요. 아마도 한국만의 특별한 제설 시스템이 있나 봐요.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저희 캐나다에 수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겨울마다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스노우 체인이 필수품이거든요. 이곳 서울에서라면 스노우 체인이 필요 없겠어요. 곧 저희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도쿄 지하철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맛있는 빵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어요. 왜 지하철역에서 빵 냄새가 나지? 눈앞에 펼쳐진 예기치 못한 광경에 곧 저의 궁금증이 풀렸죠. 그곳은 작은 쇼핑몰이었어요. 빵집과 편의점, 옷가게와 신발가게, 액세서리 판매점 등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했죠. 이곳이 지하철역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지는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티머니 카드라는 것을 사서 제게 선물했어요. 민지는 이 카드 한 장으로 편의점에서 맛있는 먹거리는 물론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카드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 이런 걸 두고 한국스럽다고 하나 봐요. 승강장에 내려오자 승강장 양옆을 막고 있는 플라스틱 벽이 눈에 띄었어요. 저건 무엇인지 묻자 민지 동생이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크린도어라고 대답해줬어요. 일본 지하철에서 본 스크린도어는 승강장의 일부만 막혀 있거나 줄로 길게 이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일본인들이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승강장을 견고하게 막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세련되었더군요.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의 스크린도어였어요.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도쿄 지하철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어요. 지하철 안에 있는 한국인들은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희가 웃으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허용적인 한국의 분위기는 일본의 숨막히는 지하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곧 저희는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시티투어버스는 지붕이 없는 2층 오픈버스였어요.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눈앞에 한국의 역사가 담겨있는 고궁들과 높은 빌딩이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절로 감탄이 나왔죠. 버스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위해 4가지 언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한국인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민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내리자고 이야기했어요. 서울 시티투어 버스는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경험하면 할수록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았죠. 저는 여태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제가 이곳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계속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짧은 시간 일본과 한국을 돌아본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 한국은 일본을 앞서 나간다고요.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빠에게도 꼭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아빠와 함께 다시 한국을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도 분명 제 말만으로는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하실 테니까요. 캐나다에서 일본과 한국 여행을 오게 된 이사벨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